최상천의 사람나라 아시아 태평양 쟁패 2. 쟁패는 패권을 다툰다 뜻입니다. 제목은 박정희의 한일 협작 밀꼬봉이 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록 한국이 미군 기지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4월 혁명이 일어나고 할 정도로 그죠? 한국의 민족적 이 현체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민족 자주에 대한 열망은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완전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꼬봉으로 만들어 본 것이 박정희고 그 박정희가 앞장서서 만든 것이 한일협정인데 그 한일협정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주 협잡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실사구시로 보자. 지금 우리가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역사적 실사구시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박정희 충성혈서가 만주일보에 만주신문에 보도된 걸 이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충성혈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멸사봉공은 뭡니까? 나를 죽여서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인간을 개인성을 완전히 박멸해버린 체제거든요. 근데 지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견마의 충성을 다짐했던 박정희. 견마는 뭡니까? 개하고 말. 개와 말에 충성을 다짐했다. 개와 말이 누구한테 충성한다? 주인한테 충성하는. 그 주인이 누구겠어요? 일본, 천황. 그렇겠죠, 그죠?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인으로서 누가? 자기가, 박정희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일사봉공은 한 번 죽는 건데 죽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죽음으로 국가를 받드는 거. 봉공 국가를 받드는 거거든요. 이 한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 얘기라. 누구에게? 일본 천황에게. 이게 만주신문의 1939년 3월 31일자 기사입니다.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찡 토벌 나간다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시 토벌이다 하고 병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돈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 증언을 했어요. 문명자시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았다. 이 일본 군인 때의 모습입니다. 문명자가 쓴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일본인이 되고 싶었냐 하면요. 다카키 마사로는 그 창씨 개명을 했잖아, 그죠? 근데 창씨 개명은요, 아무 창씨를 하는 건 뭡니까? 일본 이름을 안 쓰고, 일본에 있는 성을 안 쓰고, 새로 성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냄새가 풀풀 나는, 된장 냄새 나는 일본 이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혈통을 못 속여요, 이거는. 다카키 마사오 그러면은 이거는, 아, 이 한국 놈이구나. 딱 알아요,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된장 냄새가 안 나는 진짜 일본 간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오카모토 미노루입니다. 그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게 일본의 동경대학 출판사에서 발행된 2005년도 제2판으로 발행된 일본 육해군 총합사전에 나와 있어요. 일본명 강목 시리즈, 그죠? 이게 오카모토 미노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전에 나올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이름을 썼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일본 사전에 나올 수가 없죠. 더구나 일본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학이 뭡니까? 도쿄대학 아닙니까? 도쿄대학 출판사가 이걸 날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력까지 쫙 나와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몇 안 낼걸요. 더구나 충성혈서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또 그 뭐예요, 진짜 완전 일본식으로까지 바꾼 이런 사람은 몰라. 박정희 외에 또 있는지 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친일파냐 아니냐? 친일파예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중에서도 선량한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천황제를 철저히 찬양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일본 제국주의자입니다. 그게 박정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박정희를 딱 보고는 첫눈에 반했어요. 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해. 그래서 이거는 미국, 일본, 한국의 반공전선, 미일란 반공전선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려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잡아야 돼. 그렇겠죠, 그죠? 둘이 적대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미일한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한일 간에 수교를 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왜? 민족주의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 박정희입니다. 오카모토 미노루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박정희. 그래서 미국 패권이 유지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미일 동맹과 코메리카는 기지죠, 그죠? 를 합한 미일한 반공전선으로 잡고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 협정을 맺도록 하는데 그 앞장을 누구를 세웠다? 박정희 세웠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안성맞춤 박정희,
이런 작전에 너무나 딱 맞는 인물이다. 첫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박정희는 뼛속까지 일본 제국주의자입니다. 천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천황위까지 올라갔죠. 그 뭡니까? 유신체제 종신 대통령입니다. 그죠? 이 천황입니다.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본 천황도 이루지 못한, 일본 천황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죠?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근데 이건 진짜 천황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다? 오카모토 미노루다. 이 사람은요, 세계 배신계의 챔피언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배신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3대 배신을 한데, 첫째, 민족 배신을 해요. 일제시대, 그죠? 하나는 아까 충성혈서 썼죠, 그죠? 이것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한국인이 어떻게. 그 다음에 민족 세탁을 했죠.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로, 다카키 마사오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세탁을 했죠. 그 다음에 황군 장교가 됐죠. 그렇죠, 그죠? 일본군 장교가 되죠. 만주군이지만 그건 뭐 일본군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를 배신했습니다. 5.16 쿠데타를 했죠, 그죠? 아니, 저 38선을 지키라는데 총을 어디로 거꾸로 들고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더 심각한 거는 인륜을 저버린 겁니다. 이 친구는요, 어릴 때부터 악랄했어요. 대추방망이일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요, 친구란 친구들은 다 떠들펴요. 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배신하고, 저 형도 배신해요. 박상희도 배신해요. 박상희가 죽었는데요. 죽었을 때, 이제, 그 10월 항쟁에 관련돼서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을 때, 그게 그 조선경비학교에 다니고 있던 박정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어떤 친북 인사가 죽었다, 빨갱이 집안이다 하는 그게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박상희 죽었을 때 장사에도 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박상희가 그죠? 죽고 나서 박상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어떻게 뭡니까? 신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요, 박상희 친구가 북한에서 내려온 황모씨요, 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 죽여버리죠. 간첩으로 몰아가 죽여버리죠. 이렇게 철저히 배신하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적 이기주의자의 전형이 박정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그런 새끼 박정희, 그런 박정희류의 새끼 박정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윗대가리 앉은 인간들의 반 이상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남이 피눈물을 흘리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쁜 여자들 일주일에 2팀씩, 그것도 한 번에 둘이씩 여자 딱 불러가지고 중을 하고는, 그러면 한쪽으로 고개를 탁 숙이면
선택된 여자예요. 어?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성폭행하고 그것도 안가에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가다 놔놓고 성폭행한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박정희는 쿠데타는 이렇게 나왔는데 뭘 해놓은 게 없거든. 에? 그러니까 막 돈이 억수로 필요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은. 근데 온갖 4대 그 부정 사건 감이 그런 거 아무리 저질러도 국내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어요. 한국 경제 규모가 적으니까. 그 돈에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쿠데타 성공하자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돈 가지고 장난치고 일본이 돈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눈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굴욕 외교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든 말든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이때요. 학생 데모 나흘째 계속 해놨는데 전국적으로 대학 남녀 고교생들 참가, 고교생만 아니고 중학생들도 많이 참가를 합니다. 이 사진도요.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 900여 명이 데모하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지금 그죠? 정신적으로는요.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1960년도 전후에 한국의 초등학생보다도 정신 수준이 낮아요. 정말 심각해요. 왜 이래 돼버렸냐? 왜 이래 돼버렸겠어요? 입시 경쟁에 전쟁에 몰아치면요. 인간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싹 사라져 버리죠. 로봇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거의 로봇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심각해요. 누가 이래 만들었냐? 박정희 고래 만들었습니다. 지가 보니까 초등학생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데모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얘들이 데모를 도저히 못 하도록 완전히 입시 경쟁, 입시 지옥으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교육제도입니다. 그래서 오카모토, 미노루가 이제 또 일본이 패전을 하자마자 또 샥 뭐로 바꿉니까? 둔갑을 합니까? 박정희로 둔갑하죠, 그죠? 이름 딱 옛날 이름 싹 버려버리고 둔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딱 보니까 야, 박정희 물건이거든요. 저 인간 이용하면은 뭐 한일 협정은 뭐 그냥 몇 개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박정희가 한일 협정을 또 맺으면서 이걸 온갖 협잡집을 합니다. 이 협잡질이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일본은요, 이때 당시 일본은요, 박정희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고 도덕적 수준도 훨씬 높았어요. 요즘은 일본도 형편없이 타락했지만 이 한일협정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한국의 경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책임을 전혀 안 묻는 겁니다. 전혀 안 물을 수밖에. 왜? 박정희가 한국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일본 사람, 천황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천황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일본은요, 1955년부터 59년에 걸쳐가지고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한테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침략의 피해에 대한, 침략에 피한 배상한 것은 이 나라, 내 나라 뿐이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제대로 이 배상을 받은 거예요. 액수에 어떻든. 왜?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진 거거든요. 물은 거거든요. 한국은 전혀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원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오카모토 충성혈서를 쓴 오카모토 미노루다운 결정이다. 왜? 일본 사람이니까. 침략으로 안 보는 거죠. 죽은 나라가 됐다가 지금 떨어져 나온 거니까 오히려 불행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쿠데타 정권이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렸다. 그 다음에요.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해가지고 개인 청구권을 강탈해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에 끌려가가지고 군인으로나 강제노동으로나 위안부로나 끌려간 사람이 한 750만 된다 그래요. 연인원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몇백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제에 의해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든지 아니면 보상받은 것도 임금을 받았던 것도 떼였어요. 이런 걸 그죠?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박정희가.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노동 등 일본은 근데요. 일본은 이 협상을 하면서요.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 알고 있었어요. 개인 청구권 그걸 배상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배상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은. 우리가 한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했구만. 이때는 일본이 그죠? 독일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 시기까지는 뭐였다? 일본은 좌우균형이, 좌우공존의 민주주의 국가였다. 민주주의 국가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죠? 우익국가로 보면 양심 있고 자식 없어요. 오직 저거 탐욕, 침략, 독재, 이것뿐이에요. 우익국가로 가버리면. 그래서 일본은 이 시기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이라는 거죠. 강력한 좌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양심적이에요. 일본의 이 침략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 다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개인 배상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국내 이런
세력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좌파 세력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좌파 세력이 양심 세력이에요. 강력하게 있으니까 일본 정부도 개인 배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한 게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몽땅 우리한테 둬. 그러고 퉁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은요, 이따 우리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개인 배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명부도 가지고 있었고, 배상을 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명부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비축해 놔놓고 있었어요. 양심적이죠, 일본. 이걸 몽땅 지한테 달락한 게 누구다? 박정희다.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은 일본이,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아니고 박정희와 그 정권입니다. 그 저주가, 박정희의 저주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특히 자유한국당, 조중동, 태극기 부대, 이런 박정희를 뭐로 보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잖아. 교주로 보고 있잖아. 미친 인간들 말이야. 그래서 개인 청구권을 강탈한 주범은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강점, 약탈, 전쟁 동원해서 엄청난 사망자가 났죠. 그죠? 그 대가가 3억 불입니다. 단돈 3억 불. 왜 3억 불이 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도 한국도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뭐냐 하면 박정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요, 일본이 아예 한일 협정을 맺기 위해서 쿠데타 정권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쿠데타 세력한테 뒷돈을 대줘요. 그 확인된 게 6,600만 불입니다. 미 CIA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밝혀지는 거는 뭐 두드러진 거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1961년에서부터 쿠데타 성공하고부터 그 한일협정이 맺어지는 65년도까지 일본 기업 6군데에서 6,600만 불을 줬는데, 이게 그죠? 한국이 일본에서 받은 무상 지원 3억 달러죠. 그죠? 3억 달러의 22%예요. 그러니까 22%를 뭐로 받은 겁니까? 뇌물로 받은 겁니다. 리베이트로 받은 겁니다. 그죠? 뇌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600만 불 뇌물을 받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10억 불 정도 받아야 될 걸 3억 불 받고 끝낸 겁니다. 급하니까. 얘들이 돈이 급하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의 식민지 피해자들,
소위 위안부라는 성노예 피해자들, 노예 노동이 가까운 강제노동 피해자들, 전쟁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개인 청구권을 다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받은 돈으로 무슨 짓을 했냐? 일본이 준 뇌물로 쿠데타 정권이 그죠? 뭘 했냐? 핵심 기관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하나는 민주공화당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맞아요? 일본 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요, 외구 정권이에요. 외구 정권. 이래서 한일협정이 맺어지니까 미일한 아태 방공전선이 구축이 되겠죠. 그죠? 이게요, 사실은요, 아시아 태평양 반공 야쿠자 체제예요. 한미일 동맹 그런 거 없어요.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야쿠자와 비슷한 가부장적 질서가 집인 미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 오야붕이에요. 오야붕. 아버지. 그 다음에 일본은 샤테이 가시락 하는, 야쿠자의 샤테이 가시락 하는 존재가 있대요. 이게 말하자면 부두목 비슷한데 두목의 이 상담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위 파트너죠. 그죠? 동격은 아니고. 여하튼 일본은 이런 역할을 했다. 그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꼬붕. 미국과 일본의 꼬붕이다. 그래서 미일한 반공전선이 구축되면서 이 야쿠자 체제가 구축되면서 코메리카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전에는 단순 미국의 꼬봉이었죠. 그렇죠. 그죠? 이제 누구의 꼬봉이다? 미국과 일본의 꼬봉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미국의 꼬봉이었는데요. 옛날에는 박정희 전에는 한국이 그냥 미군 기지 정도였습니다. 미군 기지. 근데 박정희가 월남군을 파병한 이후로부터는요, 사실상 한국 군대 자체가 미국의 용병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또 용병까지는 아니지만은 예속병에서 전혀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일본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종속됐죠. 그래가지고 일본 종속 경제에 이 시기부터 이제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꼬봉 국가는요, 그러니까 미국 꼬봉짓하고 일본 꼬봉짓 하는 국가가 민주주의 할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긴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공 독재, 그 다음 경제는 재벌 독점.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뭐다? 미국과 일본의 꼬봉, 안으로는 반공, 독점, 독재 체제. 이것이 코메리카의 1965년도 이후의 코메리카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박정희가 결정적 공을 세운다. 누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사실은 박정희가 공을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오카모토 미노루가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겠어요? 대체로 민족주의 세력이랑 민주주의 세력이겠죠. 그죠? 이 세력들을 폭력으로 제압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미국이 부여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국이 그죠? 박정희를 본 눈은 정말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박정희 활용이 대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박정희가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미일한 반공전선에서 이 박정희의 이 덫에서 아직 우리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베의 어떤 저런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아베 외란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아베 외란에 대해서는 요 다음 강의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